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여수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수시는 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44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 해외 입국자 전용 진단검사에서 확진돼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월동, 배추 등 전남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한파로 인한 피해 규모는 시설작물 재배 면적 345헥타르를 비롯해 월동무와 배추 7,291헥타르입니다. 월동무와 배추 등 작물은 시설작물과 달리 피해가 늦게 나타나는 데다 해남과 진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월동배추 피해가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월동배추와 제주 월동무 등 작물에 대해 피해 조사 기간을 오는 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10일쯤 피해 집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남 인구 17,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남 지역 인구는 185만 1,549명으로 2019년 말보다 17,196명 줄었습니다. 22개 시군 대부분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순천과 나주, 무안, 진도 등 4개 시군만 인구가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인구수는 순천시가 28만 2,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 28만 242명, 목포시 22만 4,044명, 광양시가 15만 1,769명 순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이 8만 6,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 6만 8,800여 명, 고흥군 6만 3,900여 명, 화순군 6만 2,500여 명, 영암군이 5만 3,600여 명 순이었습니다.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는 취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권 유출이 많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이웃 대도시인 광주로의 전출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면적이 축구장 403개의 넓이만큼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전체 면적은 12,348제곱킬로미터, 583만 7,821필지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 면적은 288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03개의 넓인데요. 전남 지역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인 제곱미터당 1,999원으로 환산하면 317억 원에 이릅니다. 주로 영산강 주변 매립지와 바닷가 땅을 신규 등록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여수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무안 오룡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으로도 면적이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녀 안심 그린 숲을 조성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본부 산림휴양과 안병석 정원산업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지역본부 산림휴양과 정원산업팀장 안병석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조성하는 자녀 안심 그린 숲, 어린이 보호구역과 숲이 잘 상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자녀 안심 그린 숲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자녀 안심 그린숲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담장 등을 없애거나 차도폭을 좁혀 가로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산림 분야 그린 뉴딜 사업 일환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인도와 차도가 분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거나 해서 상당히 위험했는데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만든다는 구상이 새롭습니다. 이 숲은 어떤 숲으로 조성될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숲을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올해는 순천 신대초등학교 등 도내 5개 초등학교 주변에 조성하고자 개소당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부터 시군 도로관리부서와 사전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휴식 공간 및
자연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이 넓은 복층형 숲으로 디자인하고 계절꽃이 피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열섬 현상 완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숲 조성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또 확보할 수가 있고 아이들의 생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사업이 새로운 만큼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더 말씀을 해주실까요? 향후에도 전남도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자녀 안심 그린숲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성도 높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노는 게 정서 발달 또 인지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위험할 수도 있는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꾸민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성이 될지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동부지역본부 산림휴양과 정원산업팀 안병석 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전남에서는 7곳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비롯해 여수 오동도와 엑스포 해양공원, 순천만 습지와 고흥 애도, 신안 퍼플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순천만 습지는 한국관광 100선이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여수 오동도와 엑스포 해양공원은 4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훈훈한 기부가 이어져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102억 7,700여만 원을 모아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79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모금액이 100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랑의 온도탑 온도 역시 130.1도를 기록했습니다.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에 기증된 유물 가운데 과거 고흥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이 지난해 기증받은 유물 100여 점에 대해 기증유물 수증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토지 매매 증서, 어업 허가 신청서 등 당시 고문서와 도자기 등은 앞으로 기증 전시나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와 일본 이즈미시가 흙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일본 이즈미시 시이노키 시니치 시장은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흙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즈미시를 시작으로 순천만 습지, 북한 문덕 습지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흙두루미의 하늘길을 기록합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오래된 등대 4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목포해수청은 진도와 완도 지역 바다를 다니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누록도 등대와 불무도 등대, 선업도 등대와 소안항 방파제 등대 등 30년 이상 된 시설물을 개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국비 6천만 원을 투입해 개축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최종 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신속 집행 대상 사업비 3,600여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 집행 대상 사업비 5,500여억 원 가운데 66%인 3,681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내년도 국고 건의 사업 308건을 발굴해 앞으로의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이달부터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 창구를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8일까지
전체 시민의 51%가 접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으며 설 연휴 전까지 100%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신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9일 저녁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신청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달부터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입니다. 지급 절차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신청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계좌 이체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2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영암군은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5일까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29일 이전부터 영암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10만 원이 전달되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치안 활동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은 오는 14일까지 설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세우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마다 경찰관을 배치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소방서가 설 연휴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판매, 운수시설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벌이고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컨설팅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126건으로 70% 이상이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15곳, 시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입니다. 광양시는 건축물에 균열이 있거나 누수가 없는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오는 2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수 지역 기업체들의 설 상여금 지급률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66.7%는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9.7% 감소한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 연휴 휴무에 대해서는 85.4%가 쉰다고 응답했고 10.4%가 미실시, 4.2%는 미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화요일에는 오후 들어 흐리겠고 아침에는 영하 2도, 한낮에는 0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엔 맑다가 목요일에는 기온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에 머물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오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오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붑니다. 일교차는 크지 않지만 귀나 목, 손목 등이 바깥 공기와 닿으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귀마개와 목도리, 장갑 등은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2월이면 조금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감염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수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높아졌습니다.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이어집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